이 박근혜 대통령 갑자기 이 사저 문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구속되고 석방된 이후에 지금 대구 달성군에 거기에다가 이제 사저를 지었습니다. 이게 2021년도 12월 달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서 원래 있었던 내곡동에 그때 있던 집을 그는 이제 당시에 벌금하고 이제 추징금으로 다 압류가 됐고요. 그걸 팔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대 갈 데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 아마 당시에 이제 박지만 씨 등 가족들은 서울 인근에 집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했는 모양인데 유영아 의원 그 측근이죠. 유영아 의원이 아니다 대구에 내려가셔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등과 함께 강용석 변호사 등과 함께 이제 당시에 이 편지 즉 옥중에 있으면서 받았던 편지 있죠. 그거를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책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로세로 연구소의 돈을 빌려서 당시에요. 김세희 씨가 21억, 또 가세연이 법인 명의에서 1억 원, 강용석 변호사가 3억 원, 이래서 25억 원을 가세연 측에서 빌려줬다고 그래요. 빌려줘서 이 집을 짓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그때 뭐 계약금, 중도금 해서 25억 원을 일단 대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때 아마 김세희 씨는 MBC 기자 출신인데 자기가 그 토지 보상금을 받은 돈 이거를 뭐 그때 과천에 있던 땅을 갖다 팔아서 30억 보상금을 받았다는 거고 취득세 3억 원은 유영아 의원이 당시에 선산을 파는 돈으로 마련해 준 거죠. 그렇게 해서 일단 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15억 원을 처음에는 이제 갚았다고 그래요. 15억 원은 아마 이게 뭐 인세라든지 뭐 이런 걸로 갚은 모양입니다. 그 책에 대한 인세를 갚았고 그때 당시에 이 가세연이 이 바로 달성군 이 집 근처에다가 스튜디오까지 만들어서 매일 뭐 이 박 전 대통령 방송까지 하고 막 그랬습니다. 그러다 1년 만에 다 없애버렸죠. 참 여러분 권력 무상입니다. 이게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게 하다가 관심이 씩 식으니까 다들 이제 고개를 저어버리잖아요. 그게 권력입니다. 지금 윤어게인 하시는 분들 똑같아요. 지금 뭐 윤어게인 집회하면 이제 뭐 몇십 명밖에 안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돈에서 그동안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돌려줬던 모양이에요. 10억 원에 대해서. 그래서 바로 법원에다가 지금 가압류 신청을 해서 이게 가압류가 받아들여졌습니다. 가압류가 받아들여져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황당하죠. 당시에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뭐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은 이 가세연이 강용석이와 김세희가 이제 와서 돈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다? 그럼 뭐 어떡합니까 이게? 만약 이 집이 돈을 못 돌려줘서 집이 차압이 당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어디가 살아야 돼요? 참 그것도 현실적인 고민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그때 이 두 사람이 가세연을 통해서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냥 옹호하고 선동하고 해서 다 경제적 이득 취해 나놓고 최근에 가세연이 제가 알기로 아마 꽤 어려워졌습니다. 아마 이 여러 가지 소송 걸리고 여기 뭐 또 강용석하고 싸우고 나가고 분리되고 또 김세희가 무슨 뭐 거기 있는 연예부 기자 뭐 그 양반이 극단적 선택하고 뭐 등등 하면서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. 나쁜 짓 많이 해놓으니까 소송 당하고 그래서 뭐 이게 아마 계정도 팔리고 뭐 이런 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10억 원을 이제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했는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 설명이 다릅니다. 당시에 그 책 인세로 최소한 10억 원 이상은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 됐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법원에서 보니까 일단 갚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서 가압류를 받아들였습니다. 참 씁쓸합니다. 어떻게 이 문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었는가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. 옆에서 그렇게 모신다는 유영아 의원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. 이게 뭐 가족들하고 이제 거의 인연을 끊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김세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냥 또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고 그러니까 일장춘몽이라는 거죠.
그러니까 지금 딱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지금의 윤석열, 김건희 부부를 좀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도 왜 윤너게인하고 있는 사람들, 전환길 뭐 등등 해서 똑같습니다. 지금의 전환길과 그때 김세희가 똑같은 거예요. 결국 이 선동에 뭐 해서 하겠지만 잠시는 통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잊혀져 가는 겁니다.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모든 책임들을 다 부하들한테 떠넘기고 있죠. 일체 뭐 반성이나 사과도 하고 있지 않죠. 자,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사람들과 전혀 절연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장동혁은 다 옆에 포진해서 포위당해. 본인도 그렇고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. 이 종말을 보면서 제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소송을 보면서 지금의 현재의 어떤 기시감, 보통 우리가 이걸 두고 평행이론이라고 그러죠.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에 똑같이 일어나는 게 평행이론이라는데 딱 그 느낌이 드는 겁니다. 지금의 국민의힘이 되어가는 모습이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둘러싼 이 소송전 이것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현명한 사람이면 과거부터 배워야 됩니다. 배우고 이런 일에 대해서 빨리 끊고 뭔가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못 가고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입법권, 행정권, 그다음 사법부도 다 무력화됐죠. 거기에 지방 권력까지 다 넘겨주면 자기들은 사퇴하면 그만이에요. 근데 나라는 거의 독재화 될 겁니다. 그동안 우리가 이뤄놨던 민주화의 결실들은 없어져 버릴 거예요.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겁니다.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고요. 자기들 자리 잃으면 그만이에요? 대표 그만두면 그만이에요? 재경위원장 그만두면 괜찮아요? 자기들 끝까지 자기 거는 챙기잖아요. 그러나고 이렇게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걸 보면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글쎄요. 정신 차리기는 걸렸습니다. 결국 뭐 이렇게 또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나쁜 예감만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참 여러분한테 뭔가 좋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